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었고 녹록치 않은 현실감이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관전 포인트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상이 좀 제대로 굴러가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협상 중단 이후에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진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엔 합의하겠다 싶긴 하지만 만에 하나 실제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경우에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 이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표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그 분위기도 추가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26일에는 개인소비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PCE는 연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인데 4월 근원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모두 3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고 직접 멘트를 날려준 상황이어서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000달러 반납 이후에 다시 빌빌거리면서 사실상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자칫 디폴트 악재가 덮치기라도 한다라면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요즘 매일같이 속보성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연방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SEC 이메일이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외적으로도 리플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이번에는 앤디 워홀까지 등판시켰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SEC의 헛발질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이 어마어마한 폭등을 확인해준 뒤에 밈코인에 대한 관심 역시 굉장히 커졌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나름의 포모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건데 사실 밈코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나 도박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폭락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소액으로라도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름 시장에서 좀 더 언급되고 관심받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고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AI 도찌와 스폰지밥 민코인 광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AI 도찌는 아비트럼 네트워크의 아비 도찌의 티커를 카피한 민코인이고 스폰지밥은 말 그대로 스폰지밥 캐릭터를 가진 제로 유틸리티 민코인입니다. AI 도찌의 경우에는 나름의 비전을 제시한 종목이고 스펀지밥을 테마로 한 스펀지코인의 경우에는 유틸리티 비전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미 8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이미 엄청난 관심 속에 폭등을 경험했고 이후에 수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움직일 때 방향성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또 소액으로 접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미국 디폴트 협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돌아가면서 디폴트는 없다, 이렇게 공언하며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었는데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다 여차하면 디폴트 선언 나오는 것 아닐지 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진짜 입장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도 단축시키면서 조기 귀국을 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 6월 1일까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름 아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성 멘트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늘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저렇게 쌩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엔 합의할 것이다. 설마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겠냐? 이런 낙관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설사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미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는 건 당연히 비관론인데, 이와 관련해서 S&P 500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조엘 프라켄은 합의에 이르더라도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특히 2011년 의회가 디폴트를 몇 시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을 때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에 회복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꽤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데드라인으로 지목된 6월 1일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계 컨설팅 기업 언스트 앤 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데이코는 6월 1일이 되면 충격의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폴트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연금, 투자 계정이 막혀버리면 당연히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미국 경제는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기업 역시 고용과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혹시라도 디폴트 선언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이지 지랄맞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데이터들도 여럿 공개가 됩니다. 먼저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연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6월 금리 동결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금리 완화 가능성 발언을 제시한 상태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좀 더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도 공개가 되는데, 근원 PCE의 경우에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3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황 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공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데이터들과 앞으로의 미국 경제 방향성을 결정할 협상 결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반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7,000달러를 반납한 뒤에 좀처럼 반등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데, 다시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과연 이 중요한 라인에 대한 지지를 잘 받아줄지 여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이에는 27,481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 역시 42 아래에 있어서 곰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이 26,361달러 아래로 빠지면 25,800달러에서 25,250달러 사이의 중요 지지라인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구간 지지를 실패하면 2만 달러 폭락이 가능하다. 반면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 추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후에 32,400달러까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27,400달러 돌파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형적으로 고르지 못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7,200달러를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26,000달러에서 26,500달러 구간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26,000달러 중반에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주간 종가가 27,6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강세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27,600달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쉽게도 주간 종가는 27,600달러가 아닌 26,700달러 부근에서 확인을 해줬는데 지금 상황이 꽤나 어렵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연일 흥미로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은 내용 자체가 워낙 화끈해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XRP 커뮤니티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가 리플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 물론 이건 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글쎄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방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이 멘트가 SEC 담당자의 멘트인지 아니면 이메일 상대방의 멘트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명확하진 않은데 SEC 담당자의 멘트라면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낸 완전 헛짓 미친 짓을 한 것이고 이메일 상대방의 멘트라면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 그러니까 덜컥 소송을 내면 이게 꼬일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게 됩니다. 둘 중 뭐가 됐든 이것들은 개, 돼지, 똥만도 못한 미친 것들이다. 이런 논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SEC의 충격적인 실체 일부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리플 소송이 결국엔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그 근거 상황 가운데 하나는 리플이 이번에 힌먼 스피치 공개 데드라인 연장 요청을 한 건데 사실 힌먼 스피치 메일 공개는 리플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급적 빨리 공개되는 게 리플 측에 당연히 유리한데 의외로 리플이 SEC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양측이 힌먼 메일 공개 일정 연장 요청을 법원에 해버린 겁니다. 이건 과연 뭘까? 결국 SEC의 헛짓이 문서로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SEC가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도 합의 카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리플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소송을 종료시켜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윈윈 전략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외부 요인도 등장을 해줬는데 하필 이게 또 주인공이 앤디 워홀이다 보니까 글로벌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주체가 미국 대법원이고 주인공이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이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실크 스크린 초상화 작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워홀은 이른바 차용 예술의 관점에서 프린스의 초상화로 프린스 시리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이런 내용이 대법까지 간 것이고 이번에 대법원이 원작을 변형한 파생 작품도 저작권에 포함된다라며 워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번 앤디 워홀 사건 판결 내용 자체는 리플 사건과 그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앤디 워홀 사건이 주목받은 상황을 거론하며 1976년 미국 SEC는 예술 석판화가 투자 목적으로 판매되더라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유리한 판매 이후에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거 알고들 있었나?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가 앤디 워홀이 제작한 프린스 석판화를 영희에게 구매를 했는데 투자자가 특정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라면 이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SEC는 과거에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XRP 투자에 대입시키면 XRP 매수자가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XRP를 매수한 게 아니고 설사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라면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도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00번 양보해도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이 될 수 없고 그건 SEC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이미 인정했던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된장을 한 스푼 푹 떠서 입에다 넣어주고 이게 사실 똥이 아니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 참 골 때리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